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저는 수험생 시절 4, 5등급을 전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좀 고생을 해가지고 1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고 지금껏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왔어요. 논리학 전기만 봐도요. 2018년서부터는 온라인 국어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500명 이상 가르쳐 왔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적이 오를 애들하고 아닌 애들의 차이점이 보이더라고. 이 차이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논외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너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오르지 않는 이유를 알면 성적을 올릴 방법도 알게 되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면 이 영상 명심해서 잘 들어요. 첫 번째, 인강을 완강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믿는다. 두 번째, 학원의 시스템을 믿고 따르면 성적이 오를 거라 믿는다. 세 번째, 1등급을 만들어준다는 책을 보면 성적이 오를 거라 믿는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노력에 배신을 당할 거야. 왜 이렇게 단언하냐고? 목적지를 설정도 안 해놓고 달리는데 목적지에 가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공부를 하는 대부분은 이 목적성이 되게 불명확해. 이게 그냥 나 무슨 대학 갈 거야 이런 목적이 아니야. 이 내가 말하는 목적은 성찰하고 연관이 되게 깊다.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목적하고 연관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자, 문법 공부를 예로 들어볼게. 나는 화작 이러면서 영상 넘기지 말고 끝까지 좀 봐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말이야, 너한테도. 이 문법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해당 문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개념서를 무작정 외우려고만 해. 자, 봐봐. 문법 공부를 하면 이런 표를 자주 만나게 되거든? 근데 이 표를 그냥 무작정 계속 이제 표 그리고 빈칸 채우고 표 그리고 빈칸 채우고 이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지. 표 외우기, 표 빈칸 채우기 이딴 거는 출제되지 않는데 말이지. 이 기출문제들을 보면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파열음이 뭔지 연구계음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선 출제를 하지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지 표에 빈칸 채우는 거를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고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얘기야. 아니, 우리 목적이 개념서 외우기가 아니잖아. 문제 잘 맞히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맞출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 깊이로만 알면 되는 거라고. 인강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인강을 왜 들어? 자기가 힘든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들어도 돼요, 사실. 인강 듣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데 인강 자체에 목적이 있는 애들은 앞에 강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이해랑 상관없이 다음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1강 듣고 1강 이해가 안 됐는데 2강 듣고 2강 이해 안 됐는데 3강 듣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잔뜩 쌓여가는 거지. 그리고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 인강 열심히 들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학생들이 또 특징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끝내는 경우가 많아. 아니, 강의 듣는 목적이 뭐야? 핵심을 학습하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지. 그러면 배운 것들을 문제에 실제 적용을 해봐야지. 이 강의 듣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의 열심히 들었으니까 공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 학원 다니는 애들 많을 텐데 내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 목적성이 명확해야지 학원이 도움이 되는 거고 1등급 만들어준다는 책을 보는 것도 그 책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책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지 그 책에서 네가 필요한 부분들을 빼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책장 구석에 박히는 또 하나의 책이 될 뿐인 거야.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 찔리는 사람들 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언급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성찰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적하고 상관이 없는 행동들, 목적하고 상관이 없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 목적성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 그러면 네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 자, 그 첫 번째 비결은 주도성이야. 이 주도성은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주도성이 없는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되는 경우가 별로 안 보이는 거야.
대표적인 유형들이 바로 이런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부법을 막 무작정 따라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1등급 뭐 이제 올렸다. 아, 그러면 얘처럼 하면 되겠지 하고선 얘 똑같이 또 따라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그게 똑같이 따라하지도 못하고. 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즉, 주도성이 떨어지는 케이스인 거지. 이런 학생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진짜 잘 받아. 주변에서 EBS 풀고 있으면 또 EBS 똑같이 또 풀어 제끼고, 주변에서 실전 모의고사 풀고 있으면 또 실전 모의고사 따라서 막 사가지고 풀어. 풀면 다행이지. 대부분 쌓여 그냥 쌓아놓고 나중에 지금 번개장터 올리고 앉아있다고. 이 진정한 공부를 하려면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항상 시선이 밖에 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지. 특정 시기가 되면 특정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 선생님, 지금 9월인데 그러면 9월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어떤 공부 그런 게 없어요. 시기는 없어. 시기 없다고. 시기는 없고 순서는 있어요. 순서 단계는 있다. 네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9월이더라도 기초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실전 모의고사 풀어 제껴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그대로 5등급 나온다고.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지 않은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즉 주도성을 갖추지 않은 케이스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답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못했다, 안 했다. 그러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 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기는 없어요. 순서를 지키세요. 그냥 막 실전 모의고사 풀어 제낄 거라고 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주무세요. 자는 게 나아. 컨디션이라도 좋게 만들자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도성을 갖고 생각해야 돼. 남들 따라하는 건 안 좋은 거니까 남들 따라하지 말아야지.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거 시간 낭비라고 했으니까 그 실전 모의고사 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고. 벌써 주도성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말하는 핵심은 본인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지 남들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남들 따라할 수도 있어. 본인한테 필요한 거라고 하면. 이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해서 서울대 합격한 후기를 가져왔어. 한번 보자 같이. 어디를 어떻게 문제 낼지가 보이는데 어떤 지문을 접하든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 이야, 이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한 케이스지. 기출을 보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기출 보는 이유가 뭐야? 기출 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봐? 논리를 학습하기 위해서야. 소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도 논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야. 한 지문을 보더라도 제대로 완벽히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논리를 파악할 수 있고 논리의 반복을 다른 지문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도 봐봐. 이해가 안 되면 문제 다 풀고 인터넷 켜서 그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공부를 했다. 주도성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긴 거야. 본인의 태도를 되돌아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주도적으로 찾아봤는가? 학원 시스템만을 그냥 무작정 따르지 않았는가? 이 목적성과 주도성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은 유연성이야, 유연성. 자, 이 유연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타파하는 거지. 이 목적성이 높아도 자기가 뭔 공부를 하는지 알아도 유독 성적 향상이 느린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바로 이 유연성이 좀 부족해. 변화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자, 대표적으로 경직돼 있는 공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비문학 하루 3지문 분석하기, 하루에 문학 2지문 분석하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런 틀은 변수를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틀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걸 되게 선호해. 나 또한 수험생 시절 마찬가지였고. 자, 근데 틀에 맞춰 공부하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야. 틀은 꾸준함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오히려 추천하는 방식이야. 다만 필요하다면 가끔은 변화를 가져가야 돼. 종종 틀을 깨고 변칙적인 공부를 해보는 거지. 자, 사례를 보자. 예를 들어 경제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리트랑 수특, 수한, 경제제재만 따로 모아서 배경지식 공부하듯이 하면 됩니다. 유연성에 좋은 사례지. 아마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국어 공부하는 그 루틴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루틴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유독 경제에서 좀 많이 틀리는 걸 경험했을 거고, 그래서 내가 경제가 약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경제 지문들만 모아가지고
변화를 가져간 거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본인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주도성, 목적성, 유연성 다 가진 거지.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성적이 빠르게 향상되는 거를 내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다. 자, 유연성은 두 가지 정의가 있다고 했지? 두 번째 정의는 변수에 대처하는 역량이 되겠다. 평소에는 뭐 잘해. 근데 자꾸 수능만 가면 망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실전 모의고사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수능 시험장에 그 상황을 완벽히 대비할 수는 없다고. 항상 변수가 존재해.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감독관이 이제 뭐 구두에 또각또각 거리는 소리도 신경 쓰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갑자기 옆에 다리 떠는 놈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경우 있잖아. 문제 풀다 보니까 4개가 2? 당황한다고.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를 잘 못하는 거지. 그 밖에도 뭐 난이도라든지 갑자기 그 시험이 어려운지 뭐 쉬운지는 풀어봐야지만 알잖아.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 처음에 만났다 하면 당황해가지고 그냥 말려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변수가 가득한 게 수능 시험장이야. 이런 돌발 변수를 만났을 때 변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너의 점수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성공한 학생들은 어떻게 변수들을 통제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 2022학년도 수능국어가 역대급으로 불수능이었는데 각을 보고 이 시험은 어려우니까 평소보다 더 틀려도 된다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쉬운 시험인지 어려운 시험인지는 당일에 판단 못하니까 그냥 가셔서 막히면 넘어가세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다 뒤로 보내시고. 이런 말들 보이지?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지.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고. 챙길 수 있는 점수를 많이 챙기는 게 어려운 국어 시험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걸 찍고 그냥 넘어가는 방법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인 거지. 이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유연성이 높았다는 얘기지. 오늘 살펴봤듯 이 목적성과 주도성, 유연성은 성공을 하기 위한 필수 덕목이야. 목적성은 본인의 행동이 하고자 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가 되겠고, 주도성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유연성 같은 경우 두 가지 정의가 있었지.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필요하면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변수에 대처하는 모습.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좋아도 이 변수 대처하는 능력이 없으면 실력 발휘를 못해. 1등급을 받고 싶으면 이 목적성, 주도성, 유연성 이 세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길 바래. 한 달만 이렇게 해도 많은 것들이 바뀔 거야.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이었습니다.